간밤 열린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루오크 이동훈 대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제는 증시가 어떤 이슈가 있었나요? 예, 초반 상승 출발해서 이제 중반까지도 상승세를 유지했습니다. 이제 막판에 이제 상승 탄력이 둔화되거나 나스닥은 하락전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어쨌든 증시가 조금 안정되는 모습은 보였습니다. 우선 가장 큰 이슈 역시 금리 부분인데요. 10년물 국채 금리가 다시 안정됐습니다. 금리가 전체적으로 안정되는 가운데 시장에서 가장 민감하게 보는 금리,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제 2.92%로 내려갔는데, 전일 2.94% 정도까지 이제 올라가기도 했었고, 장중에 2.95까지도 올라가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금리가 좀 안정되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고점을 좀 친 것이 아니냐, 이런 어떤 인식이 좀 나오면서, 매수세가 꾸준하게 유입이 되면서 이제 상승세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금리가 안정되는 데는 연준 인사들의 어떤 발언이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봐야겠는데요. 이날 가장 적극적으로 이제 발언한 사람은 이제 블러드였습니다. 그러니까 블러드 총재가 연 4회 정도의 인상은 좀 과도하다, 이런 발언을 좀 했고요.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이 너무 이제 빈번하게 되는 것 자체는 이제 경기 둔화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취지의 언급을 했거든요. 근데 이날 이제 발언이 좀 주목받을 만한 것이 콕 집어서 수치를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상당히 좀 설득력 있게 들어왔는데, 연 4회 인상을 하게 되면 1%포인트 금리를 올리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연간 1%포인트 정도의 어떤 금리를 올리는 것은 상당히 과도하다고 볼 수 있고, 이렇게 금리를 만약에 올리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경제가 경제 성장이라든가 이런 활동 자체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이런 식의 어떤 언급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스테이크 같은 경우도 좀 비슷한 취지에, 물론 이제 적극적으로 금리 정책에 대해서 언급한 건 아니지만 신중하게 금리 정책을 펼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연준 인사들의 어떤 발언이 친시장적인 어떤 발언에 가깝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면서 이제 금리가 안정이 됐고, 이에 주식시장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특징적으로 보면 최근에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좀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매파, 비둘기파 이렇게 이제 나눠져 가지고 언급들이 많이 됐었죠. 근데 최근 들어서 보면 비둘기파적인 어떤 시각을 갖고 있던 인사들은 대부분 다 기존의 입장을 좀 재확인해주고 있고, 매파적으로 분류가 됐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목소리 자체를 적극적으로 내지는 않는, 상당히 좀 신중하게 발언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주식시장이 워낙 큰 폭으로 2월 초에 폭락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다 보니까 금리에 대해서 시장이 민감하게 이제 반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주식시장 하락하게 되면 미국 성장률이라든가 소비 자체에도 아무래도 소비 자체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상당히 신중해졌고, 이런 부분들은 가파른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상당히 좀 희석이 되면서 주식시장이 좀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이날 나왔던 경제 지표도 경기에 대한 어떤 자신감 확보에 좀 도움이 됐는데요. 1월 컨퍼런스 보드 경기 선행 지수를 보면 1% 정도 성장하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시장의 예상치가 0.7%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의 예상치 대비 훨씬 더 양호한 모습이 나오면서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감은 이제 연준 인사들에 의해서 좀 진정이 됐고, 경기가 좋더라고 하니까 경기적으로 주식시장 올라가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이제 투자자들이 해석을 하면서 매수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도 당초 예상했던 거는 23만 명 초반 정도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22만 2천 명 정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경제 지표가 양호하게 나오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금리보다는 이제 경기 회복에 집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동기가 됐습니다.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약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미증시에서의 어떤 금리가 이슈가 된 것도 좀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만은 조금 다른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양적 완화의 중단 가능성, 이것은 이제 어떤 의미냐면, 이제 양적 완화를 연장할 가능성에 대해서 시장에서 열어두고 있었죠. 그런데 지난달 22 통화정책회의에서 양적 완화 연장할 수도 있다, 이 문구를 삭제해야 된다, 삭제하자라고 주장한 의원이 일부 나타났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양적 완화가 이제 중단되는 것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축소 정도가 아니라 아예 중단되는 것으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어떤 이제 우려감이 시장에서 부각이 됐거든요. 이런 어떤 우려감이 좀 나오다 보니까 좀 하락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그렇지만 이조차도 결국에는 경기가 좋다라는 거기 때문에 대세에 결정적으로 영향 줄 만한 사안은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지표들도 이날은 좀 의미 있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요. 우선 달러화 같은 경우는 0.39% 하락했습니다. 전일 달러 인덱스가 90을 돌파했었는데 이날은 좀 안정되면서 89.77까지 내려왔는데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연준 인사들이 계속해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좀 가파른 금리 인상에 대해서 경계하는 듯한 그런 언급이 좀 나오다 보니까 좀 주식시장이 상대적으로 좀 안정세를 보였고 이 여파로도 달러화 역시 하락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럽의 양적 완화 정책이 이제 좀 중단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이런 또 분석이 나오면서 유로화가 또 강세를 보인 점도 역시 또 영향을 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제유가는 올랐습니다. 1.8% 정도 올라서 62달러 중후반까지 올라가면서 이제 63달러 근처까지 전진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는데 뭐 최근 들어서 이제 뭐 달러가 안정세를 보였다는 점도 있지만 이날은 원유 재고가 감소했습니다. 당초 원유 재고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거든요. 증가할 것이다라는 예상과 달리 감소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수요 자체가 좀 증가된 것이 아니냐 이런 어떤 해석이 만들어졌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국제유가가 62달러 중반까지 올라갔습니다. 한때 60달러 깨지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원자재 가격 자체가 올라갔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금리에 대한 공포감을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덜어냈다라고도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의미 있는 변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변동성 지수도 이제 20 아래로 아주 넉넉하게 내려왔습니다. 6%가량 하락하면서 18.76까지 내려왔는데 20선 넘어가는 상태였고 뭐 빠져도 20 살짝 아래 정도 있었는데 지금 오늘 28선까지 내려왔거든요. 만약에 오늘 추가적으로 하락을 해서 내려오게 되면 이제 과매도 국면에서 벗어나서 어느 정도 안정세를 찾은 것으로 또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야간 선물은 외국인들이 장 중반까지는 매수세를 유지했었는데 이제 막판에 이제 매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지만 미증시 자체가 어쨌든 반등했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하면서 0.34% 정도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오늘 초반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외국인들은 이렇게 예측을 하면서 이제 마감이 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몇 가지 좀 이슈가 있어서 좀 살펴봐야 되는데 우선 유럽 쪽부터 좀 봐야 되는 이슈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소비자 물가 지수 나오게 되는데 사실 유럽을 좀 그동안에는 우리가 좀 덜 살펴봤었죠. 근데 오늘 좀 체크를 좀 해봐야 되는 게 유럽에서 오늘 양적 완화를 연장할 수 없다, 연장해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로 발언을 물론 이제 일부였습니다. 한 2명 정도 되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전체 구성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지금 유럽도 혹시라도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들 이렇게까지 이제 확대가 된다면 뭐 글로벌 증시 자체가 또 전체적으로 다 금리 인상 상황으로 빠져들게 되면 증시가 출렁거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또 바로미터로 삼을 수 있는 게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되는데 이제 물가 지수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주식시장이 또 금리에 대한 어떤 부담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럽에서 나오는 물가 관련된 지표들을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연준 인사의 어떤 발언인데 오늘 특히 이제 주목해야 되는 것은 로베타 메스터 이제 위원의 어떤 발언이 이제 주목받는데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한번 발언을 했습니다만 이제 이 사람을 주목해 봐야 되는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연준 인사들 보면 계속 일관되게 이제 매파적인 발언을 많이 해온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대표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강경한 매파는 또 아닙니다. 그러니까 매파 내에서도 좀 중도에 가까운 매파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어쨌든 지금 단순하게 본다면 매파는 4번, 비둘기파는 2번 정도, 그다음에 이제 중립 정도 되는 게 3번 정도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분류할 수 있는데 로레타 같은 경우는 사실 4번 쪽에 가깝다, 4번 인상하는 것으로 4번 인상을 선호한다라는 쪽으로 해석이 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지난주에 발언한 걸 보면 또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즉 점진적으로 금리 인상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시장에서는 점진적인 거라고 하면 2번 아니면 3번으로 해석을 합니다. 근데 로레타가 그렇게 발언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시점이 중요한 것이 지금 거의 뭐 시장에서는 낙점된 것으로 이제 단정하는 듯한 분위기도 연출이 되고 있는데 차기 연준 부의장으로 지금 지명이 되고 지목받고 있는 사람이죠. 주목을 받고 있는 사람인데 파월 자체도 약간 비둘기파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라고 분석되는데 매파로 분석되는 이제 메스터가 만약에 여기서 좀 시장 우호적인 그러니까 점진적인 어떤 금리 인상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준다면 상당히 안정세를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에 미국의 국채 발행 규모 자체가 상당히 줄어들거든요. 국채 발행 일정 자체가 줄어드는 가운데 연준위원회 어떤 발언, 특히 이제 차기 부의장으로 이제 주목받는 사람의 발언이 이제 좀 안정적으로 이제 나올 경우에는 시장이 좀 안정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내용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중국 증시인데요.
어제 중국 증시가 긴 연휴를 끝내고 이제 돌아서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어제 2%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금리 인상이라는 이슈가 이제 있었는데 연휴 기간 동안에 미 증시가 이제 급등했던 부분들을 반영을 했거든요. 근데 중국도 상당히 금리라는 부분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그런 형태가 이제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감안을 해본다면 중국 시장의 상승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흥시장 쪽 우리나라는 어제 좀 하락이 비교적 좀 강하게 나온 편이었는데 만약에 중국 시장이 오늘도 상승을 하면서 금리에 대해서 완전히 이제 의식하지 않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온다면 물론 이제 고점 대비 연중 한 15포인트 정도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뭐 기술적인 반등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연속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금리라는 변수에서 시장이 상당히 벗어났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이제 좀 조정을 보이는 증시에 좀 안도감을 줄 수 있고 또 나아가서는 오늘 우리나라 증시로 치면 원달러 환율이 좀 안정되면서 외국인들이 다시 매수할 수 있는 주변 환경이 완성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중국 시장 추가적으로 올라갈지 여부 뭐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니까 미증시보다는 오늘 유럽과 중국 시장의 동향 이 부분들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동훈 대표와 함께 회의장 흐름 살펴보았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